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사용했을 법한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부화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여우와 심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면서 저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뛰어서 따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나무까지 이용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나무를 따지 못한 거예요. 나무에 있는 포도를 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여우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 포도는 상했을 거야. 다 씌어서 먹지 못하는 포도였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길을 돌려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즉 이렇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외부의 요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편한 쪽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나가면서 자신 스스로 만족감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감정적 요인을 하기 힘든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방어기제를 한 번쯤은 사용했을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교실에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겠죠. 인간으로서, 또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특히나 성인보다 혹은 교사보다 더 많은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또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심리 상태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어떠한 방어기제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어기제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너는 이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는 그런 상황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방어 기제에 대한 종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어 기제를 공부하실 때 워낙 종류가 많아서 무슨 방어 기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방어 기제를 추출해서 그게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그걸 쉽게 이해해주고 한 번쯤만 딱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의 정의와 이 방어 기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방어 기제가 왜 발생하는지 알려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심리 상태, 즉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고 있는 즉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원초와 그리고 초자아, 그리고 이 자아, 이 세 가지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받아들일 때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맞추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외부의 요인, 어떤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어떤 억압이 왔을 때 우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불안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방어 기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의 정의는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의 요구, 그리고 과거의 기억, 외부 세계의 요구 등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심리 기제를 의미합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자아가 이 본능과 초자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불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능을 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혹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기를 요구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혹은 외부 세계에서 내가 얻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불안이 발생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발동시키는 심리 기제를 의미한다. 이거는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그 막내 딸인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어 기제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이런 방어 기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설명을 했죠, 최초로.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종류를 세분화시킨 사람은 바로 그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관련해서 언제든 방어 기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유의해야겠죠. 이런 방어 기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안은 자아에 닥친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죠.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이 불안은 근데 불안이 발생하는 요소를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불안은 세 가지 자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아는 충동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와 완벽성을 추구하는 초자와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불안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아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할을 원치 않으며 그것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불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불안이 발생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좀 더 체계화시켜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 기제와 관련된 불안의 개념은 지금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불안의 기능은 위협을 경고하는 것이 되는데 프로이드는 자아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외부 환경 그리고 원초와 즉 본능 그리고 초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각기 야기되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까지 나올 수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불안을 제시했을 때는 프로이드를 묻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드 그 다음에 본능, 자, 초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쓰는 것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떠올리던지 아니면 방어 기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던지 아니면 남근기 그 다음에 구강기 해가지고 그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근데 발달 단계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방어 기제나 그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이것을 물어보겠구나라고 한 것을 빨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현실적 불안, 원초와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 초자, 도덕적 그 개념, 나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은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현실적 불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 근거가 있는 객관적인 불안으로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외부 세계의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상인의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어떤 그 불안으로서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은 현실적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경질적 불안은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억압된 욕구나 충동들, 특히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을 자아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어서 벌을 받게 될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즉 본능으로부터 위협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현실의 기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즉 신경증적 불안은 불안의 원인을 개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너무나 크고 이걸 내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찾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내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이제 초자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 도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생각만으로도 죄의식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너무 이 도덕적 잣대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위협돼도 뭔가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런 양심의 들어옴으로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벌의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을 바로 도덕적 불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도덕적 불안이 자꾸 일어나면 정서적으로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럼으로써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뭔가 이것을 억압해서
자기 무의식적으로 이 도덕적 불안을 없애고, 자아가 마찬가지로 신경질적 불안, 즉 나의 본능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안을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뭔가 바꾸어서 만족으로 하려고 그런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를 먹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얻고 싶은데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 포도는 어차피 내가 딸 수 없었던 거야. 어차피 따도 의미가 없는 거야. 다 쉬어서 다 상해서 먹지 못했을 거거든.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불안을 해소시키는 거죠. 나의 본능이 만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불안을 없애는 거. 현실적 불안은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즉 이러한 방어 기제와 관련돼서 방어 기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뭘 설명드릴 거냐? 이제 다음까지는 정말 중요한데,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방어 기제, 이타주의, 승화, 유머, 억제, 뭐 이러한 다양한 그 보상, 동일시, 행동화, 신체화, 이런 다양한 방어 기제 종류를 통해서 무엇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방어 기제 종류의 정의와 예시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